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건강 지식은 50세 이후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건강 경보, 이 은밀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입니다. 새벽 5시, 이 선생님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나 늘어난 흰머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반평생을 함께한 그곳의 활력이 최근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10년 쓴 손전등 스위치를 눌렀는데 불빛이 점점 약해지다가 한참 흔들어야 겨우 켜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젊을 때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생활을 조절해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손잡고 걷는 노부부를 볼 때마다 스스로가 부족한 남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30년간 남성 비뇨기 건강을 진료하며 이 선생님과 비슷한 환자분들을 매일 만납니다. 대부분 50세가 넘으셨고 이런 활력 저하를 노화의 당연한 과정이라 여기며 마음에만 담아두십니다. 그러다 수면, 감정, 심지어 부부 관계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여시죠.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왜 50세 이후 남성의 은밀한 부위의 변화가 전신 건강의 예경보가 되는지, 그리고 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몸의 건강 보고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밀한 순간의 생리적 반응을 단순히 욕구의 문제로 치부하며 말하기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몸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건강 검진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전신의 시스템이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정원에 물을 주는 과정에 비유해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도꼭지를 여는 단계입니다. 몸이 친밀한 신호를 받으면 그것이 아내의 농담이든 젊은 시절의 사진이든 혹은 그저 스쳐가는 생각이든 뇌는 즉시 신경의 명령을 내려 산화질소를 생성하게 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의 이완제처럼 작용하여 은밀한 부위의 혈관을 고무줄처럼 넓고 부드럽게 만들어 피가 몰려들기 쉽게 합니다. 다음은 물을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은밀한 부위에는 해면체 조직이 있습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죠? 피가 몰려들면 해면체가 팽창하여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뿌리 부분의 근육이 작은 밸브처럼 닫혀 피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을 가득 채운 물통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압을 안정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호르몬은 안정적이어야 하고 신경은 민감해야 하며 혈관은 유연해야 합니다. 심지어 마음도 너무 긴장해서는 안 됩니다. 정원에 물을 줄 때 호스가 충분히 굵고 수압이 안정적이며 불순물이 막히지 않아야 물이 모든 꽃의 뿌리까지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이 물주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쉬울까요? 한국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남성의 산화질소 생성량은 30세 때보다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꼭지가 뻑뻑해져 물줄기가 가늘어진 셈이죠. 동시에 혈관은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떨어지고 내벽에 혈중 지방 같은 불순물이 끼어 혈류가 자연히 느려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미세 밸브 역할을 하던 근육이 느슨해져서 방금 채운 물이 금방 새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집의 수압이 낮을 때 문제가 수도꼭지가 아니라 아파트의 중앙배관에 있을 수 있듯이 은밀한 부위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전신순환에 노란불이 켜졌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임상 데이터는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발기 기능이 저하된 남성은 향후 5년 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대 3배 높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은밀한 부위로 피를 순조롭게 흘려보내는 혈관과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은 본질적으로 같은 형제입니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이미 위험을 안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곳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책부터 하지 마세요.
일찍이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부엌에 있는 혈액순환 삼총사.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회복의 재료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흔한 음식은 평범해 보이지만 몸의 순환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어쩌면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관의 천연 확장제, 비트입니다. 처음 환자분들께 비트를 추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하지만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숨어 있는데 이는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합니다. 바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그 열쇠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어 피가 더 순조롭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한솔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한 실험에서 60세 이상 남성에게 매일 100ml의 비트 주스를 마시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초음파 검사 결과 그들의 해당 부위 혈관 확장 능력이 23% 향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피가 필요한 곳으로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막혔던 수도관이 뚫린 것처럼요. 인천의 박대호 67세 선생님은 늘 아랫배가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은밀한 부위가 조금 저린 느낌이 있었습니다. 평생 회계사로 일하며 민간요법을 믿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매일 아침 공복에 비트주스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0일 후 그는 진료실에 와서 원장님, 정말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아침에 아랫배 뻐근한 게 사라졌고 오랜만에 아침의 활력도 돌아왔습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매일 100에서 150ml의 신선한 주스를 공복에 마시는 것이 흡수가 가장 빠릅니다. 쓴맛이 싫다면 사과를 조금 넣어 갈아도 되지만 설탕은 넣지 마세요. 주스가 싫다면 쪄서 먹어도 좋습니다. 깍둑 썰어 밥과 함께 찌거나 구워서 샐러드에 곁들여도 됩니다. 한 가지 팁은 비트를 먹으면 소변이 분홍색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는 비트의 베타시아닌 색소 때문이니 완전히 정상입니다. 버려졌던 혈관 윤활제, 수박 흰 껍질입니다. 여름에 수박을 드실 때 겉껍질에 가까운 흰 부분을 잘라버리시나요? 사실 그 연두색을 띤 부분이 보물입니다. 수박 흰 껍질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몸속에서 다르기닌으로 변하고 최종적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비트와 비교하면 그 작용이 더 온화하여 마치 혈관 마사지를 하듯 서서히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발기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매일 200mg의 시트룰린, 약 300g의 수박 흰 껍질에 해당을 섭취한 결과 한 달 후 70%가 반응이 빨라지고 지속 시간이 길어졌다고 응답했으며 어떤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대구의 최건우 70세 선생님은 수박 흰 껍질로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흰 껍질을 남겨서 바나나 반 개, 코코넛 워터 조금 넣고 갈아서 오후에 차처럼 마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밍밍했는데 2주쯤 지나니 걷는 것조차 다리가 가벼워진 느낌이고 친밀한 순간에도 긴장이 덜 되더군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박 300g 정도를 흰 껍질째 준비해 가장 바깥의 딱딱한 껍질만 깎아냅니다. 붉은 과육과 흰 껍질을 함께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소량의 코코넛 워터나 무가당 요거트를 넣고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설탕은 넣지 마세요. 원재료의 맛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마시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수박의 이뇨 작용으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 신선한 수박이 없다면 첨가물이 없는 동결 건조 수박칩을 따뜻한 물에 우려 마셔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남성의 영양 금고, 호박씨입니다. 혹시 호박씨를 그냥 버리시나요? 사실 이 작은 씨앗에는 남성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영양소, 즉 아연, 마그네슘, 다르기닌이 숨어 있습니다. 아연은 몸의 호르몬 균형 유지를 돕습니다. 남성은 50세가 지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낮아지는데 아연은 안정제처럼 이 수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제로 혈관과 은밀한 부위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은 앞서 두 음식과 마찬가지로 산화질소 생성의 원료가 되어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71세의 이정우 선생님은 은퇴 전 공군 정비사로 성격이 매우 꼼꼼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은밀한 부위가 작은 돌멩이를 품은 듯 둔탁한 통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매일 생호박씨 한 숟가락을 드셔보라고만 권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작은 돌멩이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엔 다시 젊을 때처럼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올바르게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이나 첨가물이 없는 생호박씨를 고르세요. 마트의 견과류 코너에 보통 있습니다. 맛소금이나 버터맛이 가미된 것은 피하세요. 첨가물이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매일 한두 작은 숟가락, 약 10에서 15g, 을 죽에 뿌려 먹거나 간식으로 드세요. 잘 씹어 먹어야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를 싫어한다면 해바라기씨나 치아씨드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아연 함량이 조금 낮아 조금 더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속효성 약물에 현혹되지 마세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고 나면 꼭 이렇게 묻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방법들은 효과가 너무 느린 것 아닙니까? 그냥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약을 먹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속효성 약물은 분명히 상태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진료하며 약물에 의존하다가 결국 더 큰 곤경에 빠진 환자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부산의 김태환, 64세, 선생님은 은퇴 후 활력이 떨어지자 몰래 속효성 약물을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분명했지만 3개월 후부터는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오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고 늙어서도 그런 일에 집착한다고 손가락질 받기 싫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득보다 실이 훨씬 컸습니다. 속효성 약물은 왜 위험할까요? 비유하자면 낡은 수도관의 밸브를 강제로 활짝 열어 물살을 세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지치게 하고 내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속효성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의 40%가 두통을, 25%가 시야 흐림을 경험하며 10%는 심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약물들이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할 뿐 혈관 순환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붕이 셀 때 비닐을 덮는 것과 같아서 비가 세차게 오면 결국 다시 셉니다. 반면 비트, 수박 흰 껍질, 호박씨 같은 음식들은 수도관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새는 곳을 메우며 부품을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뿌리부터 순환을 개선합니다. 게다가 이 음식들은 은밀한 부위뿐만 아니라 심장, 뇌의 혈관에도 유익합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어느새 혈압이 안정되고 걷는데 힘이 생기며 잠도 잘 자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속효성 약물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가 있어 일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지도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원한다면 음식과 습관으로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길입니다. 7일간의 제시동 계획, 이 작은 변화를 더해보세요. 3가지 음식을 일상에 포함시켜보세요. 무리한 다이어트나 헬스장에 매일 갈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조절만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이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아침 7시에 비트 주스 100ml를 마십니다. 전날 밤에 미리 갈아서 냉장고에 밀봉해 두었다가 아침에 바로 마십니다.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데우지 마세요. 마신 후
바로 아침 식사를 하지 말고 15분 정도 기다려 몸이 충분히 흡수하게 합니다. 오전 10시에는 수박 흰 껍질 스무디 한 잔을 마십니다. 수박 300g, 흰 껍질 포함, 바나나 반 개, 코코넛 워터 50ml를 넣고 갈아 마십니다. 이 시간대에 마시면 수분 보충과 함께 오전의 혈액순환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오후 3시에는 생호박씨 한 작은 숟가락, 약 10g을 먹습니다. 안주로 먹지 말고 입이 심심할 때 천천히 씹어 침과 섞여 소화가 잘 되도록 합니다. 추가로 매일 1.5리터의 물을 여러 번 나눠 마시고 벌컥벌컥 마시지 않기, 저녁에 가족과 15분간 산책합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이 천천히 걷기. 걷기는 혈액순환과 음식의 효과가 시너지를 내도록 돕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당황하지 마세요. 첫 이틀간은 뚜렷한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에서 5일째가 되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더 개운하고 아랫배의 묵직함이 줄며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고 느낍니다. 6일에서 7일째에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미미할지라도 그것은 혈관이 다시 유연해지기 시작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71세의 한진우 선생님은 기계 엔지니어 출신으로 평생 데이터만 믿으셨습니다. 처음엔 이 계획을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일주일간 실천한 후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일째 아침,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다. 몸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다. 주말에 아내와 산책하며 손을 잡았는데 꼭 신혼때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의 아내분께서 나중에 제게 몰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말 안 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이가 변했어요. 밤에 뒤척이지도 않고 아침엔 저를 위해 계란 프라이도 해줘요. 그런 든든한 느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한 번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얼굴이 붉어진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원장님, 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저는 차를 한 잔 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아무도 창피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뼈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유독 이 부분의 문제만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남성이 50세를 넘기면서 생리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치아가 약해지는 것처럼 세월이 남긴 흔적일 뿐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며 더더욱 수치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임상에서 회복이 빠른 환자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기꺼이 소통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69세의 최정호 선생님은 처음엔 아내 모르게 혼자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죠. 나중에 아내분이 남편이 숨겨둔 호박씨를 발견하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지금 두 분은 매일 아침 함께 비트 주스를 갈고 저녁이면 같이 공원에 산책하러 가십니다. 최 선생님은 말합니다. 사실 아내는 내가 그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한지 여전히 자신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 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고민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마세요. 아내와 이야기하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곁에서 함께 이겨내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50세 이후의 두 번째 봄은 내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강연이 끝나고 82세의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일어서셨습니다. 원장님, 저 같은 나이에도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공원의 늙은 나무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을 틔우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몸의 회복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5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더 잘 압니다. 매일 비트 주스 한 잔을 마시고 호박씨 한 줌을 먹으며 아내와 산책해보세요. 20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천천히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마음의 고민을 안고 있던 누군가에게 삶의 용기를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신호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거나 나누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이야기가 아닌 50세 이후의 날들을 어떻게 더 편안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